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포드주의. 모르면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포드주의 모르면. 예, 모르시구나. 포드주의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인력관리 시스템인데 오늘날 현대자본주의의 포드에서 첫 번째 데려온 것이고 아주 쉬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속에서 생산체계를 갖춘 거예요. 야,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는 건 뭐예요? 작업을 쪼개는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공정을 세분하게 쪼개요. 쪼개면 쪼갤수록 작업이 어때요? 단순하죠.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런 말 안 들으면 빼고 다른 사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대체 가능.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돌무덤을 저쪽 건물에다 옮기는데 하나씩 들고 옮기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 줄을 쫙 서서 나르는 것이 포드주의예요. 아주 쉬운 말하면.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포드주의가 매력적인 것은 뭐냐? 생산량을 적어도 25배 이상 갑자기 늘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생산량을 늘리는 대신 내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 포드주의가 다시 포스트 포드주의가 발전하는데 이 전체 변화가 뭐냐? 주권자로서의 역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대체 가능한 존재로서만 지금 주권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게 뭐예요? 그냥 투표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 내가 어떤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이미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거 상대하는 거다. 그럴 때 이런 것이 쭉 흘러가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면 알지만 노무현의 죽음,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노무현이 실패하고 안철수가 실패했다고 말해야 되나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분 다 어떤 맥락에서 다른 맥락에 실패했다. 일단은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이분은 전남대학교 예를 들면 지금 청춘 콘서트 할 때 난리였어요. 모든 대학에서. 전남대학에 왔을 때 제가 그때 전남대학교 학무정책실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남대학교 이런 유명한 모임 총장실에 한 30분 있어요. 대화를 해. 총장실에 의자가 그 당시 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장님 앉고 안철수 앉으면 나머지 4개 몇 개 남아요? 의자. 그 4개를 차지하기 위해서 4개에 앉기 위해서 당시에 광주의 정치인들이 난린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그런데 사실은 안철수는 당시에 그때 앉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그때 거기 서 있었거든요. 저는 저는 안 되고 그래서 서서 봤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대항당에 가니까 눈이 번쩍번쩍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조선대학교 집회를 했거든요. 딱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분들만 앉은 데서 강의한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왜 실패했을까 하는 거죠. 왜 실패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뭐냐? 핵심이 뭐냐? 우리인데, 그러니까 실체로서의 우리가 과정으로서의 우리를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체로서 우리란 뭐냐면 우리가 한 제도로서 묶이는 거거든요. 자, 한 가족 그러면 실체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명확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권자로서의 주권자가 현대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우리란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냐?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순간 골목길 실개천을 흘러 광장에 모였는데 순간 하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즉 거리에서 광장에서 순간적으로 의견과 의지가 모아지는 바로 그것을 전문적인 저희 한나 아렌트 유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그것을 의사소통적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사소통적 권력이 현대 민주주의의 모든 주권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 썼죠.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란 안철수를 매개로 해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 광장이 뭐죠? 강당이 뭐겠어요? 광장이든 강당이든 안철수를 매개로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
뭔지는 정확하게 않지만 의견과 의지가 모아지는 감정, 그걸 의사소통력 권력이 나오는데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그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유리겐 하버마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럼 정치인이란 뭐냐? 그걸 포착해서 제도화시키는 게 훌륭한 정치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 정치인들은 뭐예요? 그걸 내 거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위한 소유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 맥락에서 제가 노무현 정부 당시 한겨레신문 칼럼을 쓰고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많이 비판했어요. 그건 제가 약간은 이론적인 천명관이 있을 때 시절이에요. 천명관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책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현실 정치를 모를 때 막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현실 정치에 대한 것도 맥락도 알고 그러면 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실패와 노무현의 실패는 다른 거예요. 한쪽은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것하고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은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나라는 지금 실체적 우리가 만든 것이 가국,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연합체예요. 이게 전통적인 국가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모여서 만들었어요? 전통적인 국가는 동서 똑같아요. 누가 만들어요? 가족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가족을 좀 키우면 뭐예요? 시족입니다. 시족을 좀 키우면 뭐예요? 호족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국가란 뭐냐? 가족, 시족, 호족 연합체예요. 현대 국가는 뭐예요? 개인과 개인의 연합체입니다. 그게 사회계약론이에요. 사회계약론이란 개인과 개인이 나라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실체적 우리가 만든 것이 첫 번째는 옛날로 말하면 이제 원자적인 나를 만든 게 경찰국가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 경찰국가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 과정적 우리가 만나는 게 시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지난주에 광화문에 모였던 우리와 서초동에 모였던 우리가 연합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헌법의 기반 위에서 만드는 게 시민공화국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파 지식인들 중에 이걸 보고 광장 파시즘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철학과 교수가 경향신문에다가 이거 광장 파시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식한 얘기예요. 무식해서 너무 무식한 얘기야. 어느 파시즘이 5대5 싸움을 합니까? 파시즘이란 뭐예요? 아니 국민이 5대5로 나누어서 광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이 파시즘이라는 나라는 일리 없어요. 파시즘이란 뭐예요? 다 한쪽에 모인 거예요. 모두가 서초동에만 모였고 저쪽에는 아무도 없다. 그럼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광화문에만 모였다고 해도 파시즘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날 시간 됐어요. 그래서 현재 민주주의 핵심은 뭐냐? 나는 정하나 그럼 우리는 존재한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는 여기서부터 핵심인데 지금 시간 관리 잘 못한 것 같아요. 정당의 역사를 간부정당, 개파정당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를 흡수하면서 비판적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렇죠? 비판적 지지란 말은 이때 생긴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이 나올 때 진보 진영이 비판적 지지란 말을 썼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는 비판적 지지가 가장 부도덕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 비판적 지지란 이런 거예요. 나는 운동권이야. 예를 들자면 나는 더 이상적인 사회를 꿈꿔요. 그리고 이상적인 정당을 꿈꿔. 그런데 김대중이는 왠지 모르게 좀 변질된 것 같고 약간 내 목에는 안 차.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나은 거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네. 비판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진심으로 지지 못하겠고 선택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판적 지지거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어느 정도는. 되는데 비판적 지지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정의의 칼날을 드러내서 김대중 쓰는 거예요. 노무현이 썰고.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런 거예요. 드라마 보면 똑같은데요.